여러분, 이 거대한 천하의 흐름을 가르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어떨 때는요,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른 한 사람의 무예가 눈앞의 전쟁을 딱 멈춰 세우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주체할 수 없는 그 한순간의 욕망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두 영웅의 엇갈린 운명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딱 가슴에 품고 한번 시작해보죠. 천하를 움직이는 것, 과연 신의 경지에 오른 무예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저 끌어오르는 욕망일까요? 여기 인생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두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활시비 하나로 역사를 바꾸려 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찰나의 쾌락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되죠. 이야기의 시작은 유비입니다. 겨우 서주를 차지하긴 했는데 이 처지가 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죠. 왜냐, 막강한 군벌 원술이 굶주린 호랑이처럼 유비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원술은 자기 최정의 장수인 기령한테 대군을 딱 쥐어주면서 유비의 숨통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유비,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누구요? 바로 천하무쌍 여포죠. 그는 유비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알겠다 해놓고는 동시에 유비를 치러 온 기룡까지 자기 연회에 초대를 해버립니다. 아니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구원자인 척하면서 이 기회에 유비를 꿀꺽 삼키려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둘 사이를 말리려는 걸까요? 모두가 그의 입만 쳐다보는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연회가 시작됩니다. 술이 몇 잔 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 무기인 방천화극을 저 멀리에 턱 세워두고는 활을 딱 집어들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자, 내 화살이 저 화극의 작은 곁가지를 맞추면 이건 하늘의 뜻이니 모두 싸움을 멈추시오. 근데 만약 못 맞추면? 에이, 그땐 나도 모르겠으니 당신들 맘대로 싸우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다들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니 저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화극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50보? 요즘으로 따지면 100m가 훌쩍 넘는 아득한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화살로 창날 옆에 붙은 손톱만한 곁가지를 맞히겠다니. 이건 그냥 활 좀 쏜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이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오만하게 짝이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바로 그 순간 여포가 활시위를 당겼다 놓습니다. 쌩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은 거짓말처럼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작은 곁가지를 꿰뚫어 버립니다. 그 순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장수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기령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아니 하늘이 싸우지 말라는데 감히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결국 기령은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고 유비는 이 말도 안 되는 화살 한 발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포가 정말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로 자기 위상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고 있을 때 저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영웅이 나락으로 뚫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난세의 간웅, 조조입니다. 그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면서 자기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조조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조조는 완성의 장수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했는데 장수가 그냥 성문을 활짝 열고 항복해버립니다. 너무나도 손쉬운 승리였죠. 조조는 이 피 한 방울 안 붙인 승리에 완전히 도취돼서 경계심을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방심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지 이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죠. 승리의 기쁨에 취한 조조가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항복한 장수의 숙모이자 미망인이었던 출씨 부인, 그 미모에 반해서 그녀를 자기 처소로 불러들인 겁니다. 항복한 장수의 가족을 탐하는 행위, 이건 승자의 오만이었고 패자에겐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복수의 씨앗은 바로 이 순간 장수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심어졌습니다. 이 굴욕을 지켜본 장수의 책사, 가후가 즉시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계획이 아주 기가 막혀요. 첫째, 조조가 출씨 부인한테 정신 팔려서 방심하게 만든다. 둘째, 조조의 저 무시무시한 호위무사 전위를 술에 잔뜩 취하게 한다.
셋째, 전유의 분신과도 같은 무기 쌍철극을 슬쩍 훔친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준비가 끝난 한밤중에 기습을 감행한다. 모든 게 조조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노린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수의 군대가 조조의 진영을 덮쳤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함성, 활활 타오르는 불길, 조조의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던 조조의 수호신 전위가 이 소란에 겨우 눈을 떴지만 그의 손에 늘 들려있던 그 육중한 쌍찰극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기 잃은 호랑이가 그냥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죠. 전이는 맨몸으로 조조의 막사 입구를 딱 가로막았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 오직 자신의 주먹과 몸뚱이만으로 파도처럼 밀려드는 적병들을 상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 성벽이 되어서 주군을 지키는 거인의 모습이었어요. 적병 몇 놈을 때려 눕히더니 전이는 아예 그들의 시신을 집어들고 무기처럼 휘두르면서 포효했습니다. 한 놈이라도 물러서는 놈이 있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 엄청난 기세에 겁을 먹은 적들이 순간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주군을 위한 방패가 되겠다고 결심한 부서지지 않는 수호신 그 자체였죠. 하지만 끝없이 밀려드는 적들을 맨몸으로 영원히 막아낼 순 없었습니다. 수십 개의 창과 칼이 그의 몸을 꿰뚫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선체로 숨을 거두었고 죽어서까지 조조를 지키는 듯한 그 모습에 한동안 아무도 감히 막사로 다가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이가 목숨 바쳐 벌어준 그 짧은 시간 덕분에 조조는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최고의 호위무사 전위, 사랑하는 맏아들 조왕, 조카 조한민, 그리고 자신의 보물이로 명마 절영까지 조조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조조는 잿더미가 된 진영을 뒤로 한 채 초라하게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불러온 대가가 이렇게나 컸습니다.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함께 뼈아픈 교훈이 새겨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명의 영웅은 화살 하나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다른 한 명의 영웅은 욕망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뼈아픈 패배와 상실감은 과연 조조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더 무자비한 복수기가 되어 천하의 피바람을 몰고 올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